안녕하세요. 재우입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 이제 이 컨텐츠들이 사실 세계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느꼈던 게 이런 산업들을 좀 넘어서 K-e스포츠 까지 이런 영향들이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진짜 사실인지 한번 전문가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덕후분을 모셔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 e스포츠 덕후 잭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e스포츠 회사에서 간단하게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특히 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e스포츠 관계자분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썰을 풀러 나왔습니다. 사실 잭 씨하고 저는 사실 이미 이전에 인연이 있었어요. 사실 같은 대학원 동료였었는데 그 전공은 좀 달랐죠. 그래서 수업을 같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었는데 인스타 보니까 그 여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특히나 이제 e스포츠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아마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니까 또 이제 많이 둘러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초대 한번 드려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될지는 진짜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쵸. 저희도 그러게요. 네, 사실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진짜 잠깐이었었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될 줄은. 그래서 저도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뭐 재훈님 팬들한테 잘 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활동 무대가 영국이셨죠, 근데? 그쵸.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영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영국에 갔고, 사실은 유럽 쪽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영국에 간 김에 뭐 영국도 구석구석 가보고, 근처에 있는 뭐 스페인이나 폴란드나 포르투갈이나 스위스나 그런 주변 나라들도 다녀보면서 거기에 있는 e스포츠 사람들이랑 e스포츠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왔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사실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가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 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로 멀리 퍼져나가지를 못했었거든요. 뭐 해봤자 중국에 조금 있었고. 그런데 그 유럽에서 그 e스포츠를 좀 뭔가 거기에 산업을 좀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서도 e스포츠를 한다고?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FPS에 대해서는 조금 들었었어요. 거기도 좀 어떤가요? 그 산업 쪽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 한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도 저희 이제 뭐 말씀하신 페이커 선수나 그런 대단한 선수들이 세계 한국 e스포츠를 잘 알리고 있지만, 유럽도 유럽 버전에서 되게 e스포츠 생태계가 잘 발달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렇군요.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 구단들의 e스포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뭐 이제 우리 맨체스터 형제들, 아니면 아스날, 토트넘 이런 구단들의 뭐 e스포츠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거나 e스포츠 담당자가 있거나, 아니면 e스포츠 구단 관계자가 그쪽에서 커리어를 이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e스포츠랑 스포츠의 연계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포뮬러 1 같은 경우에 요즘에도 이제 한국 영화 개봉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시리즈도 있고. 포뮬러 1은 포뮬러 1 리그에 참가하는 프랜차이즈 참가팀들에게 무조건 시뮬레이션 레이싱 팀, e스포츠 팀을 운영하기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포뮬러 1 지금 뭐 아시는 뭐 페라리, 맥라렌, 뭐 에스티 마틴, 뭐 메르세데스 이런 팀들이 전부 다 e스포츠 팀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사실 제일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또 모터스포츠가 강국이니까. 야, 그거 신기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e스포츠와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e스포츠 문화가 거기 안에도 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부터 해서 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 좀 경쟁을 하고 이런 건데, 그쪽에서는 조금 더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중심이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F1 팀들 중에서 맥라렌 레이싱의 e스포츠 헤드분을 만나서 거기 이제 맥라렌 HQ에 가봤어요. 그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고 호수 있고 거기에. 그래서 가서 막 이제 여쭤보는데, 거기선 이제 개념이 뭐 시뮬레이션 레이싱 드라이버가 있고, 프로게이머가 있고, 거기 이제 레이싱 코치가 있고, 그리고 그 엔진을 정비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 머신을 관리하는, 그리고 게임마다 트랙마다 그 데이터 세팅이 다르니까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일정 관리하는 또 일정 매니저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하는 마케팅 매니저가 있고, 그렇게 그 시뮬레이션 e스포츠 팀에 그냥 한 10명 정도가 크루로 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되게 디테일하네요. 거기서도 그 e스포츠 자체 산업을 관리하는 거 있어서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끔씩 그 제 학생들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프로게이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해주신 부분과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스타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 뭐 한국에서 왔다 이 e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던가요? 일단 굉장히 e스포츠 친한파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친한파 분들 한국 e스포츠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좀 팔아서 사람들을 저는 만나려는 전략을 썼는데 생각보다 잘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희가 그 이제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를 작년 3월에 가서 도시를 20개 정도를 다녔는데 왜 20개를 갔냐면은 이제 e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러 그냥 만나 준다는 사람이 있는 도시를 그냥 간 거예요. 뭐 여행을 따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연락을 한 300분한테 연락을 뿌렸는데 100분 정도가 만나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2달 동안 20개 도시 다니면서 100분을 몇 분이 만나주셨고 20개 도시요? 2달 동안요? 네, 거의 유럽을 다 돌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은 진짜 구석구석 다 가고 그다음에 뭐 폴란드,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렇게도 같이 갔었고요. 그러면서 되게 좀 그거 자체에서 저는 이게 한국 e스포츠에 대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리스펙을 하는구나라는 걸 먼저 느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LCK 인기가 특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러니까 e스포츠 전체의 파이가 100 정도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 70 정도로 되게 압도적인데 비율이 높군. 조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등이긴 해요. 근데 100에 30에서 35 정도. 그래서 어쨌든 e스포츠를 좋아하는 인구가 많고 그러면은 한국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기에 리스펙이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그때 영국이 e스포츠 학과 같은 게 되게 발달해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드림맥이라고 하는 스웨덴에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게 되게 오래되고 되게 세계적으로 큰 거의 기네스 기록에 올라 있는 규모의 행사예요. 참가자가 많이 참가하는 걸로. 참가자가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쪽에 뭐 랜파티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 이제 청년들이 자기 그 데스크탑이랑 모니터를 다 싸갖고 스웨덴에 가서 그 이제 체육관에 텐트 치고 이제 2박 3일 동안 게임을 하는 그런 약간 개념의 축제인데 거기도 약간 그 대학 리그가 있어서 뭐 대표 선수가 있고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학 리그로 드림에 가는 게 꿈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만난 친구 중에. 근데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너네 혹시 한국 코치한테 롤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이제 누구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리스펙이 있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한 게 한국 코치님이지만 지금 글로벌 e스포츠 산업에서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 코치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러면 여기서도 해외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영어를 뱉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회화가 아니라 게임을 가르치는 영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보니까 작년에 월드 챔피언십 나갔던 코치님이 자기가 유럽 가고 싶으시다고 연습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대학 리그 팀인데 롤드컵 나갔던 코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게임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군요. 이제 코치님은 게임을 가르쳐주셨고 그 친구들은 이제 그렇죠. 그 한국의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제 언어 교환이 뭐 한국어, 영어, 뭐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스킬하고 영어 능력을 이렇게 언어 교환을 한 거죠. 야 그거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 코치님이 이제 그 친구들 시간에 이제 그 친구들이 게임하는 시간이 한국에서 새벽 4시, 5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대가 너무 다르니까 유럽하고 한국하고. 근데 약간 그걸 맞춰서 다 해주셨어요. 반대로 그 친구들도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 코치님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영어를 또 연습시켜줘.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쵸. 거군요. 그 코치님은 한국에 계시고 그 친구들은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언어 교환처럼 한 거죠. 야, 이거 재밌다. 그 옛날에는 진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그 대학생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핵이었나? 거기서 이제 그 짐 싸고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 가지고 오고 그 하는 게 그 옛날에 영어 교과서에서 뭐 그 미국 문화 중에 정크 파티라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게임을 한다. 뭐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일단 그것도 비슷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문화가 진짜 돼버린 거군요. 혹시 다른 질문이 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좀 아까도 좀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인으로서 이제 가서 새로운 산업을 좀 체험하고 오셨는데 좀 기억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나셨을 때? 저희 기억에 남았던 거는 2분 정도가 생각나는데 한 분은 이제 저희 사장님 이제 사장 일하셨던 곳에 일했던 회사의 사장님 기억이 나고 또 한 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롤 팀 친구들 그 아마추어 학생이면서 친구들이면서 그 친구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이제 e스포츠 대학 그러니까 칼리지 오브 e스포츠라고 아예 영국에 e스포츠 단과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한 20개 정도가 더 있고 영국에 그런 게 되게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게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자기가 뭐 캐스터 지망생이거나 아니면 프로덕션 PD 지망생이거나 사업 개발 지망생이거나 코치 지망생 아니면 전력 분석관 지망생 이런 거라서 자기 이제 그런 역량들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국에도 막 이제 요즘에 게임단들이 한국에 외국인 대상의 e스포츠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도 막 왔다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그런 것도 관심도 많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좀 프로젝트로 운영하던 한국 학생들하고 영국 학생들하고 같이 e스포츠 방송을 만드는 그런 같이 콜라보도 만드는. 했었고요. 실제로 만드셨나요? 실제로 돼서 꽤 잘 되고, 그 관련해서 뭐 이제 학생들이 학생 프로젝트지만 이제 후원사도 찾고, 영국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 프로덕션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방송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한국 쪽이 대회 운영이랑 사업적인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퀄리티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한 거죠. 콜라보.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이제 친구들 기억이 많이 나고. 근데 그러면 사실 워킹 홀리데이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직장을 구하는 게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해도 워킹 홀리데이 가면 보통 1차적인 일, 예를 들어서 뭐 청소, 뭐 판매 이런 걸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잭님은 바로 어떻게 보면 취직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어떤 것을 좀 보신 거예요, 그 잭님의? 일단은 저는 링크드인의 도움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제가 3월에 5월 입국을 했는데 12월에 전 직장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12월부터 전략적으로 링크드인 포스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퇴사하고 영국 갈 거라고 이제 포스팅을 먼저 하고, 비자 나왔을 때 비자 나왔다고 포스팅하고, 영국 도착했을 때 도착했다고 포스팅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를 반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거 이제 포스팅하고, 그러면서 좀 여행기 같은 거를 링크드인에 올리면서 저를 계속 브랜딩 하려고 했고. 이야, 그리고 재밌네요 되게. 저희 사장님을 포함해서 두 분이 제가 영국에 5홀 비자를 받았다. 근데 영국 5홀 비자가 제가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링크드인에 공지를 딱 때리고 이제 저 만나고 싶습니다,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두 분이 댓글을 바로 달아주셨어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저희 사장님이었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만난 게 100명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를 이제 직접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막상 그 사장님은 연락이 좀 잘 안 됐어요. 자꾸 보자고 했는데 이게 은근슬쩍 넘어가고 답장 안 오고, 그래서 좀 사실은 마음이 식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잊고 있다가 그쵸. 그치만 이제 만나자고 한 사람이니까 3-4번 한국 사람은 또 3-4번 가야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3-4번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는데 좀 실제 만난 건 늦었어요. 제가 그 전에 이미 영국을 한 바퀴를 다 돌고 진짜 한국으로 치면은 뭐 해남 이런 데까지 갔다 왔어요. 그냥 이 꼭지점을 영국의 꼭지점을 다 찍고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는 영국 사람도 안 가는 데를 갔냐,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만나는 날도 지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1시간을 이렇게 정도 이렇게 저는 해놓고 했는데 늦어서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고.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아까 맥라렌 레이싱 가야 되니까 그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영국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맥라렌 HQ 그게 뭐 투어나 공식적으로 오픈된 게 아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거기를 가냐. 그래서 되게 그걸 신기하게 봐주셨고, 그리고 만나는 동안에 님 회사에 되게 관심이 있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회사는 컨퍼런스랑 이제 기업 영업을 해야 되는 회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했는데, 이제 저한테 제안 주시면서 그럼 정확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냥 너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링크드인 계속하고 사람들 계속 만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우리 이제 비즈니스 얘기하고 우리 컨퍼런스 오세요 초대하고 그런 거 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혹시 그래도 그냥 막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링크드인에서 뭐 내가 포스트했다고 그냥 막 쓰지는 않고 그래도 잭님의 뭔가 그 백그라운드를 좀 보고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핵심이 되는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e스포츠 팀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e스포츠 팀들이 글로벌 인지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게 있었고,
그리고 좀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유럽 쪽은 특히 그 영미권 서양권 쪽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상사분들한테 레퍼런스를 다 이제 받아놓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한 거를 링크드인에 이제 다 포트폴리오처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따로 대단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링크드인만 보고 그걸로 이제 얼추 서류 단계 같은 게 이제 정리가 되고 네, 예. 그러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재밌네요, 진짜. 네. 제가 그 사실 팔로워니까 그 사실 그 추적을 쭉 했었는데, 야, 영국에서 저게 될까 사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험도 쌓고 어떻게 보면 또 e스포츠에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재미도 느끼고, 또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또 그런 어떤 뭐 리스펙이라던가 그 한국의 어떤 문화들을 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거였냐면, 저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 채로 갔기 때문에 원래 어학원을 다닐 생각을 먼저 하다가, 근데 어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그냥 외국 사람 만나서 한번 이렇게 처음 초면에 이게 얘기를 하면 쪽은 뭐 커피챗, 밍글링 이런 문화가 있어서 한 1시간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명만 붙잡고 얘기하면 2시간 동안 영어 하는데, 근데 이제 재훈님도 언어 교육 쪽에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외국 사람하고 하루에 10분 말하는 단가가 대략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야, 특히 영국에선 더 비쌀 거예요. 그 진짜. 영국, 그쵸. 그 이제 영국 분들하고 한국의 그 영어 교육 시장에서 영국 사람들하고 그 하는 그게 비싸잖아요. 비싸요. 단가가 비싸요. 특히 영국은 별로 없어서 더 비싸.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루에 2시간씩 그게 그냥 무료로 영어 회화 연습할 수 있으면 좀 개꿀이다. 약간 그래서 이거를 좀 뭐 부담스럽다기보다 이게 돈 번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람 만나고 오면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결국에는 그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국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도 컨퍼런스를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분기마다 이제 세계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e스포츠 컨퍼런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티켓 값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행사 한 번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세미나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행사의 일부고, 그냥 거기서 맥주 마시면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너 where are you from 한 다음에 이제 너 뭐 하다 왔냐, 뭐 너 어떤 거 하냐, 명함 교환하고 링크드인 교환하고 그런 거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 자체로도 이제 네트워킹도 도움이 많이 되고 사람들도 다양하게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